6의 3절 스플라인. 6의 3절은 개요만 설명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라인은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기 위해 제도하는 도구에서 옛날 곡선자, 뭐 이런 운영자, 곡선자 이런 걸로 해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이것은 급격하게 변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적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래프가 뭐 이렇게 급격하게 어떻게 바뀐다든지 이렇게 이런 경우는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하더라도 10차 곡선으로 이렇게 잘 못 나타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스플라인 방법을 사용해서 해야 좋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를 연결할 때 기울기와 곡률의 연속이 되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2차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차 스플라인이 가장 많이 스플라인 하면 그냥 3차 스플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3차 스플라인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유도하는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먼저 2차 스플라인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2차 스플라인보다 사실은 1차 스플라인이라고 선형 보관법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할 때 우리가 연력학 테이블 주로 전기 테이블, 수증기 테이블을 할 때 이렇게 선형적으로 요 사이에 선형으로 해서 요 사이의 값을 알아낼 때 선형보관법이라고 하죠. 구간에 대한 선형보관법. 그런데 2차 스플라인은 이제 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서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4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물론 지금 등 간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x1, x2 이 간격은. 그럴 때 지금 4개의 데이터 x1, x2, x3 4개의 점, 즉 데이터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곡선은 지금 3개를 곡선을 만듭니다. 3개. 요 두 점을 지나는 그 원래는 이렇게 직선이죠. 그래야 금방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두 점을 지나는 2차 곡선으로 하자. S1x가 어떤 2차 곡선이냐. 이렇게 A1x 빼기 x1 제곱 B1x 빼기 C1. 자, 요게 2차 곡선. 요거는 전개를 하면 물론 A1x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개수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즉 A1, B1, C1 요 범위에서는 S1 y 이퀄 S1 여기서는 곡선이 또 다른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S2 y 이퀄 S2x라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요 마지막 두 점을 지나는 곡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두 점을 지나는 2차 곡선이니까 미지수가 3개가 되겠죠. 바로는 못 구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 요걸 S1을 볼게요. S1을 지날 때 S1을 두 점을 지나는 2차 곡선을 구하는 겁니다. 2차 곡선이니까 최고 차수가 제곱이죠. 근데 2차 곡선이면 미지수 개수는 A, B, C라는 3개의 미지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제일 처음에 쉬운 거는 2차 다항식 구간의 양쪽 점들을 지나야죠. X1일 때 Y1이 돼야죠. 즉 X1을 대입을 하면 여기다가 Y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X1을 대입은 X 지워지고 X1 지워지고 뭐 C1은 Y1이라는 것을 C1은 금방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해야죠. S1 요 곡선에 X2를 대입을 하면 Y2를 지나야 되니까 S1, X2를 대입을 하면 Y2가 돼야 되고 요 X자리에 원래 X자리 X2를 다 대입을 하면 이런 식이 얻어질 것이고 Y2가 돼야 되고 요 간격을 X2 빼기 X1을 H1 각각의 구간 여기 있습니다. 각각의 구간을 요 HI라 두면 요 차이를 H1이 되겠죠. X2 빼기 H1. 그러면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C1은 구했지만 여기서 미지수는 A1과 B1이 두 개가 되겠죠.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S1에 대해서 S2 요 곡선에 대해서도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겠죠.
똑같습니다. S2 곡선에 대해서도 S2, X2를 대입을 하면 그때 Y2가 될 것이고, 따라 C2는 금방 구해지고, 또 S2 곡선에 X3를 대입하면 Y3가 돼야 되니까 이런 식을 또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이 식에 대해서도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즉 S3 요 곡선에 대해서 요 곡선에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고 두 점을 지나야 되니까 X3도 지나고 X4를 대입하면 Y3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식이 있죠. 6개의 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미지수는 9개가 되겠죠. 3개의 식이 더 필요하겠죠. 자, 모두 9개의 미지수 아까도 얘기했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식은 6개가 되겠죠. 3개의 식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 그 부족한 식은 여기서 이웃하는 곡선의 이쪽 기울기와 이쪽 기울기가 같아야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쪽 이 곡선의 기울기와 이 곡선의 여기서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을 구하면 지금 여기와 여기에서 약 이 곡선과 이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두 개가 생기겠네요. 즉 S1 곡선의 기울기에서 X2점에서 기울기나 이 곡선의 X2 곡에서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요거 미분하면 미분해서 미분하는 건 뭐 그게 어렵지 않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미분한 x에다가 x2를 대입을 하면 된 거고. 그다음에 요 식으로부터 요거 이꼴 요거 구하면은 식이 여기 구해지고 또 여기서 이 기울기와 S2-와 S3-X3점에서 같아야 된다는 식에서 또 하나의 식을 두 개의 식을 더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중간점에 기울기가 같은 것은 두 개죠. 지금 곡선을 구하는 건 세 개, 데이터는 네 개면은 자 그런데 지금 두 개밖에 없죠. 하나가 모자라네요. 자 하나의 식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x 이꼴 x1에서의 기울기를 0으로 가정합니다. x 이꼴 x1에서 x 이꼴 x1에서 여기에서 요 기울기를 0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별 도리가 없습니다. 모질에는 하나는 임의로 이렇게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S1 요 기울기를 0으로 가정하면 B1은 0이 되겠죠. 그러면은 9개 미지수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하나, 둘, 10 계산을 작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3개만 해서 x 이꼴 예를 들어 가지고 3일 때 1, 2, 3 스플라인으로 한번 예측해 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3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곡선은 2개를 구해야 되겠죠. S1, S2, S1X, S2. S1X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고 S2X는 이렇게 되는 건데 세 점을 첫 번째 곡선도 두 점을 지나야 되고 요 점도 두 점을 지나야 되고 즉 S1 곡선도 X1 하면 이렇게 돼야 되고 S2 곡선도 X2, X3에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대입을 하면 이렇게 대입을 하면 금방 C1은 금방 구해지고 또 하나의 식이 이렇게 구해지고 C2는 금방 구해지고 또 하나의 식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지금 4개의 식이 있죠.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점에서 기울기가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매듭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3개 하나, 둘, x1, x2, x3 여기서 이쪽과 이쪽의 기울기가 같아요. 매듭이라고 x2 1, 2, 3일 때 x2가 2일 때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에서부터 하나의 식이 더 얻어지게 되겠고 자 이제 기울기 점이 3개밖에 없는 기울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가 모자라겠죠. 지금 4개의 식에다가 하나의 식이 5개의 식인데 여기 미지수는 6개니까 부족한 하나의 식은 x 꼴 x1에서 기울기를 0으로 가정하는 겁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정하면 b1은 0. 그러면은 이 식이 전부 6개의 식이니까
A, B, C를 다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식 1과 식 4를 다 연립해서 풀면은 A1, A2, B1 0이고 B2 -4, C1, C2는 뭐 여기서 처음부터 구해졌고 A, B, C를 다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곡선은 S1 곡선은 이렇게 되고 S2 곡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입만 하면 되죠. 우리가 x 3일 때 값을 3을 대입을 하면 되죠. S1 여기서 여기 대입하면 되는 S2 여기에 2와 3일 사이니까 여기에 있겠죠. S2에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하면 값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스플라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3차 스플라인, 가장 많이 사용하는 3차 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